아시안컵 D조 1차전입니다. 일본과 베트남의 경기. 뭐 일본 경기인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관심이 가고, 게다가 또 베트남은 또 우리하고 또 심리적인 또 유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박항서 감독이 물러나시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베트남은 우리한테 굉장히 친근한 느낌을 주는 팀들 간의 경기여서 굉장히 관심 많이 모았는데, 실질적으로도 이 조의 경기는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2조에 속해 있고, 지금 오늘 보고 있는 저희 이 경기가 D조인데, D조 2위 팀하고 우리가 16강에서 만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일본이 다시 재역전을 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조별리그 1위를 하고 일본이 2위를 이 두 팀이 16강에서 만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제 한일 결승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16강에서 만나는 거는 서로한테 굉장히 좀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자,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베트남이 전반전에 잘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것은 당연히 일본이지만 베트남 선수들이 막 틀어 잠그진 않았습니다. 5백 형태로 출발을 했는데 어쨌든 역습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 특히 이번 전반전에서는 두 팀 모두 세트피스 준비를 상당히 잘 해왔다는 거. 특히 이제 베트남이 세트피스에서 좀 두 골을 만들어내면서 2대1로 한때 앞서가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고요. 그러니까 트루시에 감독이 아무래도 그 일본 대표팀 감독으로서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습니까? 2000년에 아시안컵 우승을 할 때도 트루시에 감독 체제에서 일본이 우승했었고, 그때 이제 이동국 선수가 득점왕을 했던 대회인데 우리는 이제 3등 했죠. 사우디한테 져가지고 결승 못 올라갔었는데, 아무튼 그런 어떤 인연이 있어서인지 골이 들어가도 막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네, 성격적인 것도 있겠지만 일본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아무튼 먼저 11분에 미나미노 선수의 골이 일찍 나왔습니다. 전반 10분까지만 해도 베트남이 베트남 만만치 않은데 했는데, 미나미노 선수의 멋진 골이 나오면서 좀 다시 역시 그러면 그렇지 10분이면 잘 버텼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5분 뒤에 베트남이 응우엔 딘 선수의 이제 헤더 골이 나왔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득점이 나왔고, 근데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베트남이 지금 라인업이 안 좋아요. 뭐 일본을 1군 라인업이라고 치면 지금 베트남은 뭐 1.5군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경력 없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선수들 중심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고, 1대1 동점골을 넣었던 응우엔 딘 선수가 2004년생이고 A매치가 이번 경기가 7경기인 굉장히 약간의 어린 선수입니다. 2004년생이면 거의 청소년 대표급 20세 대표잖아요. 그런 선수가 이제 골을 넣었고, 그 뒤에 또 베트남이 역습 상황에서 굉장히 또 예리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31분에 딘박 선수가 또 달릴 때, 응우엔 딘 선수가 달릴 때 스가와라가 백태클을 해가지고 카드를 받습니다. 저는 요거 약간 레드 줄 수 있지 않나 싶었는데 레드가 나오진 않았고, 아무튼 근데 그 상황에서 프리킥을 찾고, 요게 또 반대쪽 이제 수비수가 떨궈준 것을 지금 일본 골키퍼가 실수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2대1로 앞서가는 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전반 33분 만에 베트남이 일본을 상대로 2대1로 이제 앞서가면서 정말 이변을 쓰나 했는데, 일본에는 미나미노가 있었죠. 사실 일본도 이번 선발 라인업에 좀 빠진 선수들이 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또 약간 몸 상태가 피곤하거나 부상이 있는 선수들에게 회복을 주는 어떤 그런 조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 미나미노 선수가 좀 클래스를 보여주는 멋진 골을 만들어내면서 2대2까지 갔고요. 엔도의 어시스트였습니다. 이게 전반 44분 나가는데 리버풀 조합이죠. 전 리버풀 선수와 현 리버풀 선수. 그리고 또 추가 시간 4분에 나카무라 케이토 선수. 미토마가 지금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미토마 자리에 선발로 나온 이 선수가 이제 3대2 또 오른발 역전골 넣으면서 3대2로 전반전이 끝난 상태입니다. 나카무라 케이토도 잘하더라고요. A매치 오늘 경기로 7경기 7골입니다. A매치에서. 그래서 일본이 이선 자원들의 굉장히 출중한 공격력이 가장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번 경기 때도 지금 최전방에 호소야 선수를 넣었거든요. 이 선수가 너무 못합니다. 뭐 사실 그 일본이 하지메 감독이 전방에 있는 선수에게 골을 많이 넣는 것을 원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많이 띄워주고 수비를 끌어주는 걸 많이 요구를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잘 되질 않는 호소야 선수도 지금 일본 대표팀에서는 약간 그 뒷순위 공격수거든요. 근데 이 선수를 선발로 넣은 것이 그다지 성과를 못 냈는데, 어쨌든 그런 와중에도 이선 자원들의 아주 출중한 공격력을 통해서 일단 지금 3대2까지 재역전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아무튼 일본 축구의 어떤 위용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자 베트남이 상당히 잘 준비를 해서 일본 상대로도 대등한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이지 않았나. 지금 아시아 1위가 일본이고요. 피파 랭킹이. 베트남은 94위, 아시아에서 15위 팀입니다.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도 완전히 그
쭈그리지 않고 경기를 해서 아주 흥미로운 전반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후반전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참고로 일본은 지금 뭐 쿠보, 미토마, 뭐 도미야스 이런 선수들 벤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마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발탁이 안 됐고 좀 여러 가지 좀 첫 경기는 좀 뻑뻑할 수 있는 그런 아시안컵이긴 합니다만 일본이 전반전 그래도 45분 끝나기 전에 어느 정도 만회를 시켰기 때문에 후반전 기대가 굉장히 되고 베트남 매력적이에요. 물론 박항서 세대 선수들이 좀 많이 이번 때에는 모습을 안 보이긴 합니다만 트루시에 감독 체제에서 기존에 박항서 감독이 만들어놨던 축구를 좀 더 발전시키면 박항서 감독이 했던 가장 큰 건 저 그런 것 같아요. 아시아에서 늘 자기들이 약체라고 생각하고 늘 뭐랄까 강팀들을 만나면은 자신 기량도 발휘를 못했던 베트남이 심리적인 안정감, 자신감을 갖고 이런 아시아 무대에서 정말 이런 강팀들을 상대로 그 멘탈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장착시킨 것이 저는 가장 큰 무엇보다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후반전 쉽지 않을 겁니다. 전반전에 비해서 아마 체력적인 그런 차이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오늘 경기입니다. 자, 베트남이 기적까지는 아니고 이변을 일으킬 수 있었던 전반전 경기 내용이 있었지만 후반 들어서는 사실 뭐 두 팀 모두 좀 빈공이었죠. 전반전만큼 화끈한 그런 공격 기회들을 많이 만들지 못했던 일본과 베트남이었습니다. 전반전 5골이 나왔는데 제가 삘 받아가지고 후반전에 캠을 켜고 입중계를 했는데 후반전에는 한 골만 나왔습니다. 전반전에 정말 굉장히도 부진했었던 호수야 선수를 빼고 들어간 아야세 선수가 이제 골을 넣으면서 4대2가 됐고 4대2가 된 뒤로는 좀 분위기가 좀 별로였는데 사실 그 베트남 많이 달라진 거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베트남이 아시아권에서 피지컬도 그렇고 체력적으로 상당히 약점이 있는 팀입니다. 기술적이고 또 상당히 조직적으로 잘 준비를 해와서 전반전 또 어느 시간대까지는 경기력을 굉장히 유지하는데 후반전에 무너지는 상황들이 꽤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베트남이 그래도 좀 달라졌다는 느낌을 충분히 주는 그런 경기를 하지 않았나. 앞으로 인도네시아전, 이라크전 충분히 16강 진출이 가능한 순위권에 대한 욕심을 내도 좋지 않나. 이런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했고요. 왜냐하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베트남이 이번에 이제 이탈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골키퍼도 물론 지금 이번에 그 필립 골키퍼 나이가 많은데 체코에서 있는 그 베트남 혼혈 이 선수를 귀화를 시켜가지고 좀 나이는 많은데 국제무대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도 후반전에도 굉장히 안정감을 찾아주는 모습 보였고 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경험이 있는 선수의 숫자가 상당히 적은 팀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라는 뭐 아시아 최강 팀 중에 하나인 일본을 상대로 해서 자신들이 준비한 축구를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잘 펼쳤다는 것은 이번 때 베트남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이는 부분이고 아까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 몇 명을 봐도 굉장히 경력이 일천해요. 베트남이. 근데 이런 선수들이 일본을 상대로 아시안컵 본선이라는 큰 무대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긴장되지 않고 자기 축구를 할 수 있게끔 했다는 게 저는 트루시에 감독의 역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지금 베트남은 다 자국리그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일본은 26명 가운데 20명이 유럽파란 말이에요. 이런 팀을 상대로 했을 때도 이런 정도의 어떤 선수들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경기력을 가져갈 수 있게끔 팀을 만들었다는 것은 트루시에 감독이 박항서 감독이 씨앗을 뿌려놓은 베트남 대표팀을 상당히 지금 세대 교체를 하면서도 이거를 잘 연계성을 갖고 잘 지금 해나가고 있지 않나. 물론 일본이기 때문에 그랬던 걸 수도 있습니다. 일본 축구에 대한 일본 선수들의 마인드에 대한 것을 트루시에 감독이 워낙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일본하고 2년 맺은 지가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였다. 베트남 입장에서 보면. 반면에 일본은 여전히 걱정이 있고 특히 이제 최전방 9번 공격수 자리. 물론 오늘 전반에 나왔던 이 호수야 선수가 다시 선발로 나갈 가능성은 전 거의 없다고 봅니다만 그래서 베트남 상대로 좀 약간 쉬어가는 그런 라인업 구성을 좀 했다는 것은 상대를 좀 쉽게 보는 면도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7경기를 쭉 우승까지 치러야 되는 상황에서 나름의 이제 시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거꾸로 보면 9번 자리다 고민이 좀 있는 거죠. 이번에 이제 마에다 선수가 아마 아사노 타쿠미 선수하고 지금 분데스리가 복금에서 뛰고 있는 경합 치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두 선수도 사실 골을 그렇게 많이 넣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9번 공격수의 무게감하고 비교하면 우리 조규성 선수가 개인적으로는 일본의 스트라이커들보다 낫다고 보기 때문에 또 그런 약점이 좀 있는 팀인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이번 베트남전에 확인할 수 있었고 다만 이선은 역시 아시아 최고 수준 중에 하나다.
예, 뭐 대한민국보다는 개인적으로 못하다고 보지만 어쨌든 지금 이번 경기에서 본선에 오긴 왔지만 미토마가 부상 때문에 명단 제외가 됐는데 미토마가 언제 회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토마가 없다 하더라도 오늘 경기에 나왔던 선수들 특히 이제 미나미노가 정말 잘했고요. 그리고 이토주냐 오늘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부진했는데 이토주냐가 폼이 올라오면 역시 좀 굉장히 무서운 선수고 또 원더골 넣었던 나카무라 케이코 선수도 있고 또 오늘 후반에 들어왔던 도안 리치라든가 또 이제 쿠보 다키오사 이런 선수들 굉장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경기가 안 풀릴 때 이선에 있는 공격 자원들의 개인 기량으로 충분히 승부를 낼 수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결국 일본을 만나는 팀들은 3선에서 또 이제 양쪽 측면에 그 윙백이든 풀백이든 측면 수비로 들어오는 선수들이 얼마나 이 중원을 잘 쏴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경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 이 D조에서 2위를 하는 팀이 우리하고 16강 만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이 혹시라도 만약에 오늘 전반전에 지고 있었잖아요. 만약에 지거나 비기거나 좀 비틀거리면 야 이거 우승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좀 우리가 예상했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뭐 걱정 내지는 뭐 기대를 했는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경기 내내 어쨌든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좀 확실하게 베트남 상대를 한 수 일하는 거 보여줬고요. 오늘 그래도 일본이 후반전에 체력 관리를 좀 했습니다. 예. 좀 특히 두 골 차로 벌어지고 나서는 확실히 뭐 낮은 위치에서 볼을 많이 다뤘고 슈팅을 그렇게 많이 때리진 못했어요. 전후반 합쳐가지고 유효 슈팅 7개, 전체 슈팅 15개. 경기가 그렇게 매끄럽게 풀리진 않았고 그 이유는 베트남이 준비 상당히 잘해왔다. 베트남 선수들이 많이 뛰고 또 상대의 어떤 측면 쪽에서의 움직임을 굉장히 협력 수비로 잘 제어를 하면서 일본의 공격 패턴을 어느 정도는 제어를 했고 근데 일본이 또 그거를 또 우럭다짐식으로 들어가지 않고 아래쪽에서 많이 돌리는 시간을 또 가지면서 첫 경기다운 그런 좀 안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첫 경기는 누구나 다 부진하다는 얘기를 뭐 하시는 분들 계신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여름 대회랑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로파들이 지금 많은 팀들,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여름 대회들은 한 시즌을 다 마친 선수들이 와가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좀 버벅거릴 수 있지만 지금 유럽은 시즌이 한창 진행 중이고 또 일본은 오늘까지 A매치 11연승입니다. 그런 어떤 조직적인 부분까지도 갖춰져 있는 팀이어서 오늘 일본이 버벅거린 것은 심리적으로 좀 여유를 너무 가졌던 것 그리고 베트남이 생각만큼 약체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서 네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시합이었던 것 같고요. 자, 또 일본이 3연승을 하고 조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하고는 결승에서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쉬운 경기 없다. 아시안컵 더 이상 쉬운 경기 없다. 우리도 누구를 만나든 뭐 바레인이 됐든 뭐 요르단이 됐든 말레이시아가 됐든 결코 좀 방심하면 안 된다. 전력을 다들 해야 된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자, 일본이 승점 3점 가져가는 경기가 됐던 D조의 1차전 시합이었습니다.